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등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결국 같아지는 순간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CEO, 회장님,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평범한 70대 노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첫째, 시간이라는 평등한 심판.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습관이죠. 하지만 예전처럼 벌떡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70세가 되어 보니 시간은 약이 아닌 심판관이었습니다. 가장 공평한 심판관이죠. 젊었을 때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서에게 업무를 맡기고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끊어가며 시간을 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도 버틸 수 있었고 주말도 반납한 채 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란 것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빌 게이츠에게도 워렌 버핏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얼마 전 재활병원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마트에서 물건을 쌓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오후 3시에 물리치료를 받고 똑같이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시간표가 똑같아진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0년, 15년.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순간입니다. 둘째, 건강이라는 위대한 평형자.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하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쓰러질 뻔한 저를 잡아준 건 옆집에 사시는 이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던 분이죠. 김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의료기기가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금을 들여 종합검진을 받았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그리고 초기 치매 진단.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매일 운동하셔야 합니다. 식단 관리도 필수고요.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셔야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돈과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이 할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그녀는 평생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호텔 조찬 모임과 늦은 회식으로 위장을 혹사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슷한 약을 먹고 비슷한 속도로 걸으며 비슷한 곳에서 아픕니다. 젊은 시절의 지휘고하는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건강은 위대한 평형자입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자연의 법칙이죠. 이제 우리는 약봉지를 들고 다니는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점심에 약을 먹고, 저녁이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70대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역할 상실이라는 필연적 과정. 퇴직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며칠은 편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를 듣던 제가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님께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쓸쓸했고 때로는 서럽기도 했죠. 최근에는 손녀가 유치원 참관 수업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고 친구들이 물었대요. 손녀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내 할아버지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닌 그저 할아버지라는 것을. 얼마 전 골프장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다닌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를 알아보는 직원이 없습니다. 젊은 캐디가 다가와 "어르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 예전에는 제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하면 바로 지배인이 와서 사과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웃으며 넘깁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밑에 무슨 직함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김우진이라고만 썼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이제는 이게 더 편합니다. 타이틀이 사라진 자리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요. 넷째, 우선순위의 대이동. 작년 제 70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호텔 연회장을 예약해 놓았더군요. 전국의 거래처 대표들, 전직 임원들을 초대하는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직접 그린 생일 카드를 받았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문장이 수천 명 앞에서 받던 박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휴가 때마다 해외로 나가느라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가까운 공원에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죠. 요즘은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젊은 부부를 보면 먼지 쌓인 옛 앨범 속 우리 부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는 평생 모은 골프 트로피를 정리했습니다. 수십 개의 금빛 트로피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대신 손주들의 크레파스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넷째, 깨달음. 지난주 일요일 재활병원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평생 중학교 교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월급이 적어 자녀 교육비를 걱정했던 이야기. 퇴직하고 나서 텃밭을 가꾸며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선생님은 후회 없으세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있죠. 하지만 그게 돈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인가요?" "시간이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후회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70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 함께 걷는 산책이었다는 것을. 결승선에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도착했는가가 아니라 그 여정을 누구와 함께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제는 맨날 웃어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거든." "할아버지는 원래부터 부자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종착역에 도착한다는 것을. 그곳에서는 통장 잔고도, 명함의 직함도, 좋은 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많이 웃었으며, 얼마나 따뜻한 기억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 70세의 평등함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줍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